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들이 다음 달 수시 모집을 앞두고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부 수시 전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역 인재 전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거점 대학인 전남대는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수험생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을 폐지하고 일부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23학년도 입시에서는 수시 모집 비율을 68%에서 80%로 올리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시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은 거의 정시에서는 저희가 이제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사실. 신입생 4,700여 명을 모집하는 조선대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국어 국문과 컴퓨터 통계 등 일부 학과의 신입생을 정시에서는 광역화해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인재 전형 범위를 광주와 전남에서 전북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호남 지역의 동부권, 그다음에 전북의 전주권을 중심으로 그래서 과거에는 잘 안 하던 지역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대와 동신대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입시 홍보를 강화하고 수시 최초 합격자와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혜택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3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의 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 2명을 포함해서 모두 19명으로 주유소 직원 등의 직장 동료에 이어서 확진됐고 광산구 외국인 등에 대한 검사에서도 관련 확진자 4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 등 6개 시군에서 해외 유입 1명을 포함해서 모두 14명이 추가로 확진된 가운데 해남에서는 송지면 다방 유흥시설 관련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군 의원 등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도시공사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 측에 협상 결렬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7일 서진 측에 협상 결렬을 공식 통보했다며 소송 등 법적 대응과 별도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수차례 사업 추진에 실패한 만큼 광주도시공사가 기반 조성을 맡는 등 공영 개발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사업 추진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4번째 공판기일이 어제 열렸습니다. 피고인 전두환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에도 불출석했는데요. 대신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정대 기자입니다. 또다시 피고인 전두환 씨가 불출석한 채 열린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이번에는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이자 전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회고록 집필에 전 씨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민 전 비서관의 과거 발언을 놓고 재판 전부터 쟁점을 흐릴 것이란 염려가 나왔습니다. 전두환 씨는 쓰지 않았고 본인이 썼다 이런 식으로 그런 물타기 내지기는 이번 재판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증을 할까.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민 전 비서관은 회고록이 전 씨의 의중대로 써졌다고 강조했고 또한 헬기 사격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믿고 있다며 조비오 신부가 거짓을 말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100여 명이 넘는 헬기 조종사 가운데 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없고 군 수뇌부이자 헬기 경험이 많았던 전 씨 또한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허위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5월 단체는 가해자인 계엄군의 증언만으로 회고록을 썼다며 객관성이 떨어지는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졌다 이 주장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담한 계엄군이 자기의 죄가 될 수 있고 기소될 수 있는 이 죄를 본인 스스로 인정할 수는 어렵기 때문에 전 씨 측은 다음 공판기일에도 헬기 사격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추가 증인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승옥 강진군수의 자택과 군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설 명절에 이장과 분협회장 등 지역 주민 800여 명에게 4천만 원 상당의 사과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전남경찰청 수사관들이 이승옥 강진군수실로 들어갑니다. 2시간의 압수수색 뒤 수사관들은 이 군수 휴대전화와 문서 등 각종 파일 등을 챙겨 나옵니다. 오늘 어디 압수수색 하신 거예요? 군수실하고요. 비서실 등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을 이장과 분효회장 등 800여 명에게 4천만 원 상당의 사과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사과 선물 전달 과정에 다수의 공무원이 동원돼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진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4, 5월, 비서실장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잦은 경찰 압수수색에 군정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사회가 별로 안 좋아요. 별로 그렇게 군청을 좋은 시선으로 국민들 안 바라봐요. 경찰은 명절 선물의 구입과 전달 경위 등을 수사한 뒤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이 군수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의 행방이 11일째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흥경찰서는 지난 21일 장흥군 장평면 한 야산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살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A씨는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지내왔습니다. 요즘 비 소식이 잦은데요.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비가 시작이 되겠고 밤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다시 내일 아침부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특히 내일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밤부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비교적 선선하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 광주 30도, 나주 31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8도, 광양 3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0도, 영암과 강진 31도, 완도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의 한낮 기온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 밤부터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오후부터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으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홍보부장 A씨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홍보부장 A씨가 재단이 갱신 기대권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며 제기한 구제 신청에 대해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안군 흑산도에 문화관광호텔이 개장했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청과 신안군이 추진 중인
흑산 성당 성역화와 흑산도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문화관광호텔 사업은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기존 흑산 관광호텔을 매입해서 숙박시설과 식당, 접견실 등을 갖춰 재개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한편 신안군 흑산성당은 신안군 최초의 천주교 본당으로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9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임단협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던 금호타이어와 기아차의 임단협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총은 성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두 회사의 임단협 타결에 따라 해당 기업은 물론 지역 협력업체와 종사자,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총은 또 이 같은 노사 협력과 상생의 정신으로 미래 산업 변화에 적극 대응해 지역 경제를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등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자격이 완화됩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부터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대출 취급 기간을 늘리고 다자녀 가정 신청 자격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해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난 11일 실시된 2021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이번 시험에 985명이 응시해서 77%인 764명이 합격했고 전남은 578명이 응시해서 73%인 427명이 합격했습니다. 이번 시험 최고령 합격자는 광주는 고졸에 응시한 75살 김모 씨, 전남은 고졸에 응시한 75살 장모 씨로 나타났습니다. 말기 간경화를 앓던 60대 장애인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내어준 20대 딸의 간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전남대학교 이식혈관외과는 10시간 동안 진행된 간 이식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면서 아버지와 딸 모두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